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증시는 잘 나가는데 내 주식만 비실거릴까? 되게 주식 투자를 해보면 굉장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내 것만 떨어진다. 내가 굉장히 재능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겪는 현상인데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단타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고질적인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프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죠.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왕왕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를 한다 쳤을 때 좀 들고 있다가 보니까 아예 별로다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역시 팔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곧 이어서 무악 올라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눈물을 쪽 빼게 만드는 그러한 병이 바로 단타병이죠. 이러한 단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떠한 비극적인 선택을 할지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말아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필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당연히 성장을 할 테니까 뭐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커지냐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커진다는 건 너무 공평해요.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뭐 이전에 보이지도 않았던 굉장히 작은 회사가 엄청 커져가지고 전체 시장을 하드캐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원래 컸던 회사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로 그러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더 지금같이 원래 컸던 회사가 더 커지는 형태로 성장을 했었죠. 자,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이 주식 성장 패턴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균등하게 성장하지 않고 어떤 놈은 많이 커지고 어떤 놈은 그 속에도 작아지고 굉장히 불균등하게 불공평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코스피 지수가 1028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뒤에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이 코스피 지수가 2197이 됩니다. 그러면 2배 넘게 오른 거죠. 뭐 한 2.1배 뭐 이런 식으로 오른 건데 따라서 이제 20년 동안 이 기간에 투자를 해왔던 주식 투자자라면 마땅히 적어도 2배는 뽑아야지 본전은 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한번 주식들을 볼게요. 지금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 뭐 한국통신공사,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있는데 20년 뒤에 봤을 때 이 회사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보면은 3개는 시가총액 상위 랭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7개는 실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종목을 골라서 20년 동안 들고 있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실종된 회사들도 있는데 뭐 시가총액 랭킹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네이버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신흥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랭킹이 그냥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킹을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럼 이 회사들이 20년 뒤에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무악 커지고 나머지는 굉장히 폭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 2000년에 20년 전에 우리가 이 시가총액 랭킹을 봤을 때 이 상위 10개 중에서 2위 삼성전자, 8위 현대전자를 들고 있으면 떡상을 했을 것이나 나머지는 본전도 못 찾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아까 전에 뭐 단타병 얘기했는데 단타병이랑 상관이 없죠. 20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 참을성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주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주식들을 한번 이 비율 그대로 사보자.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3%를 사고 SK하이닉스는 4.1%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식을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만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20년을 기다렸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1배 정도는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저만 있지는 않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덱스 펀드는 따라서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각각의 이제 비율대로 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오빠도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알못들은 S&P 500,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해라. 왜냐면 너네들은 아까 봤던 그 2위 삼성전자, 8위 현대전자 빼고 나머지는 다 못 나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알못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